컴파운드 패턴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패턴 여러 개가 모아져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지금 배웠던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면은 그거를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그러고, 컴파운드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MVC 패턴이, MVC가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MVC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 예. 그래서 여러 패턴을,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응용을 만들 때 하나의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응용을 만들 때 여러 문제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개의 패턴을 한 응용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이 항상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MVC 패턴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오리 예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리 예제를 가지고 여러 패턴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서 최종 응용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 내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리 소리를 내는. 그래서 일반 오리들도 이 멜로더 청둥오리나 빨간머리 오리나, 이건 일반 오리죠. 이런 오리들도 그 카카오를 구현해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고무오리도 그렇고, 호루라기, 그러니까 오리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죠. 그것도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턴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서로 그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거죠. 얘도 상속은 아니지만 서브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애들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오리 소리를 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쓸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리 말고 다른 것도 이 시뮬레이션에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패턴이 생각나요? 오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리 말고 다른 걸 여기 있는 이 시뮬레이트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 시뮬레이트 하려면은 그 애도 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걔가 안 갖고 있으면 그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주면 돼요?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구스가 있고요. 구스는 소리내는 메소드가 홍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퀘은 아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요 응용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 패턴을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만들어서 얘가 어댑티가 되겠고, 얘는 무슨 어댑터? 객체 어댑터죠. 어댑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댑터가 중간고사 이유죠. 그렇죠?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어댑터는 객체 어댑터라는 게 있고 클래스 어댑터 두 가지 방법을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헤즈웨이로 유지하고 있어서 무슨 어댑터? 객체 어댑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도 깨깨거리고 오리 아닌 애들도 필요하면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응용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뭘 하고 싶냐? 깨끗한 전체 수를 계산하고 싶다. 오리들이 몇 번 깨끗했는지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태틱 카운터 같은 변수들을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넣으려면은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다 넣어야 되고 뭐 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 생각해 봐야 될 프린시플은 OCP이죠. Open for Extension, Close,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할까? 기능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기존 애한테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중간고사 이전 걸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죠. 데코레이터. 장식자. 장식 패턴. 그래서 애들을 장식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생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요 데코레이터가 조금 깜찍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스태틱 카운터가 들어가요. 이 자체에. 그럼 얘로 다양한 애들을 장식해. 그러면 그 애들 몽땅에서의 깨끗한 소리를 카운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멜로디 하나만 있지만 여러 애들을 이 퀘 카운터로 포장을 하면 이 전체 애들이 몇 번 깨끗거렸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스태틱 변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장식자는 요 특정한 객체 하나를 포장해서 요 한 객체의 어떤 기능을 뭔가 바꾼 거였죠. 커피가 있었는데 이 커피에다가 크림을 추가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커피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얘로 다 장식하는데 퀵 카운터를 여러 장식자를 만들어서 다양한 애들을 장식해 버리면 그 장식된 모든 애들의 어떤 통계 정보를 이 스태틱한 변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기존에 데코레이터 보면서 저런 것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게 재미난 특성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를 쏜다. 스태틱 변수랑 장식자라는 거를 활용하면은 뭔가 또 조금 더 여러 애들을 장식해가지고 그 장식된 애들을 아우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성을 하지 않으면 이 오리들이 깨끗한 수를 카운팅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은 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얘로만 장식해서 쓰게끔 할 건가? 그러면 얘는 생성과 관련된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성과 관련된 패턴인데 여기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패턴은 소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패턴인가? 이거는 이게 abstract factory 패턴도 아니고, 그리고 factory method 패턴도 아니고, 그냥 simple factory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만든 것 뿐이지, 우리가 배웠던 그 생성과 관련 패턴, factory method, abstract factory, 뭐 singleton 이런 거하고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생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뉴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메소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은 이와 관련된 팩토리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팩토리들을 언제든지 또 바꿔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를 만들어서 요 팩토리를 줘서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하면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생성과 관련된 메소드들을 뭔가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은 new를 사용하지 않고 factory인데 얘는 실질적으로 얘를 factory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그 갱어포에는 이게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어떤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 개의 오리를 관리하기가 약간 불편하다. 오리떼. 그러니까 오리나 오리떼를 똑같이 취급하고 싶다. 그럼 무슨 패턴? 컴포짓 패턴. 그렇죠? 오리나 오리떼를 똑같이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리떼 플럭. 그래서 요 안에는 요 자체는 반복자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럭이나 오리나 똑같이 취급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컴포짓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flock of ducks에 개별 오리도 넣고 개별 오리 말고 오리떼도 넣고 그러니까 얘가 유지하는 게 여기에 유지되는 게 여러 개가 유지될 수 있는데 각 오리들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리들도 유지될 수 있고 오리떼도 또 유지될 수 있고 그럼 걔 밑으로 가면 또 걔네들은 또 오리도 유지할 수 있고 오리떼도 유지할 수도 있고 트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플럭 그러니까 오리나 오리떼를 동일하게 취급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다. 여기 나왔네. 왜 나왔어요? 오리를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싶다. 깨끗하면 얘가 언제 깨끗했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관찰차 패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리가 관찰 대상이죠. 그리고 관찰자는 이 예제에서는 오리 학자라고 분류했어요. 오리 학자. 갑자기 오리 학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오리를 관찰하고 싶으면 observe 패턴이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죠. 관찰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add, remove, 그리고 notify, observers 이런 세 개 메소드가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관찰 대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오리에다가 추가하려면은 또 다 추가해야 되잖아. 말로덕에도 추가해야 되고 레드헤드덕에도 추가해야 되고 다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거는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있는 OCP하고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패턴을 적용하더라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얘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퀘 오브저버를 만들고 얘를 이제 디폴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원래 있던 얘를 오브저버 요거를 추가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된다고 해서 기존 애들이 수정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던 고무오리라든지 뭐 오리 호루라기라든지 어댑터인 그 거위 어댑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레드 빨간 머리 오리나
청둥오리나 그 일반 오리들은 오리 학자가 깨끗했을 때 통보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다른 애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로떡하고 레드헤드덕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그래서 모든 애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모든 오리 종류들이 이 세 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또 귀찮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복, 코드 중복이라는 개념도 나타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서버블이라고 하는 애를 새로 만들었어요. 옵서버블이라는 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세 개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레지스터만 들어있네. 리무브 귀찮아서 뺐나 보다. 어쨌든 add 대신에 이제 레지스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걔를 헤즈A로 넣어놓고 요 두 개를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쟤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헤즈A로. 그러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여기다 코드 중복이 안 되지만 이런 기능들은 요 멤버랑 요 두 개의 메소드는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또 무슨 오리가 있으면 거기에 다 추가돼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어쨌든 코드가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다. 방법은 별로예요. 이 방법은 그렇게 깔끔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오리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만 추가해 가지고 플럭을 관찰 대상을 만들면 요 안에 있는 요 플럭이 유지하는 모든 그 오리들을 이 관찰자로 등록해주는 역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리떼에 포함된 각 오리들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오리를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구현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여러 클래스들을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코드 중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곳에 만들자라고 해서 얘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만들면 얘를 각 오리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넣어줘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헤즈A로 넣어주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때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이런 방법은 여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얘네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죠. 얘네들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이 코드는 중복이 안 됐어도 요 위임하는 요 코드는 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장식 패턴을 써서 이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관찰 대상으로. 그래서 덕 옵저버블이라는 걸 만들면 얘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면 얘를 쓰는 거랑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쓰는 거랑 얘를 쓰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앞에 거는 각 개별 오리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각 개별 오리를 수정하지 않고 걔네들을 관찰 대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해서. 그래서 기존 말로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드헤드덕을 만들 때 얘를 만들고 얘를 깨깨 소리를 그 개수를 세는 걸로 장식해주고 또 관찰할 수 있게끔 장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제와 관련해서 EL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올려놨는데, 오리 관련한 게 이제 01부터 07, 7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아무런 패턴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 버전이고요. 두 번째 게 이제 구스가 들어가고 구스 어댑터가 들어가서 이제 오리뿐만 아니라 오리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구스 거기까지 그 깨끗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고, 세 번째 버전은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깨끗하는 거의 개수를 셀 수 있게끔 만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깨끗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깨끗 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좀 깜찍한 아이디어는 장식자가 무슨 변수를 갖고 있어요? 스태틱 변수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장식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포장하는 그 퀵 카운터로 포장하는 거를 대신해 주는 애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조금 이제 여기서 어떤 팩토리를 쓰냐에 따라서 그 팩토리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팩토리.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쓰는 어떤 팩토리는 우리가 그 갱어4에서 분류하고 있는 팩토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오리와 오리떼를 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 컴포짓 패턴이죠. 컴포짓 패턴을 써서 오리도 같이 놀 수 있고 그냥 오리떼도 같이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애는 오리도 올 수 있고 오리떼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깨깨가는 애가 오리도 올 수 있고 오리떼도 올 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옵서버 만드는 애인데, 여기가 어떤 애냐면 관찰 대상 기능만 갖고 있는 애를 따로 만든 거죠. 따로 만들어서 기존 말로덕들을 그 애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위임시켜서. 여기에 추가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더라도 요거랑 요 나머지 요 두 개가 계속 거기에도 들어가고 레드덕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죠. 그렇죠?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법을 해결한 방법이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데코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로덕은 예전처럼 다시 깔끔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어딨어? 데코레이터. 이렇게 관찰 대상을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서브젝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다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register, remove, notify 이걸 넣어주려고 할 건데 안 넣고 뭘 할 수 있어요? 장식자로 할 수 있죠. 장식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OCP에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원리에 맞게. 그래서 기존에 말로덕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관찰자가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관찰 대상과 관련된 코드를 안 넣고도 얘를 장식을 통해서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기능을 알고 있을 때 설계하는 것과 설계해놓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뭐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돼.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되면은 보통은 기존 애들 클래스들을 수정해서 넣으려고 할 텐데 수정하지 않고도 넣는 방법이 있는 거죠. 데코레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뭐 프록시 같은 걸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MVC는 이거 잘못 눌렀다. MVC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학년 3학년 2학기나 또는 4학년이 됐는데 나는 MVC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럼 컴퓨터 공학도 아닌 것 같고 MVC는 패턴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패턴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관심이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응용에서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 컨트롤러, 뷰. 한 응용을 만들려면 그 응용과 관련된 기본 로직이 있을 거예요. 로직. 그게 모델이 될 테고 뷰는 사용자가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게 뷰가 되겠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그러면 이 뷰와 컨트롤러가 약간 조금은 구분하기가 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조작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뷰와 컨트롤러는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 뷰 컨트롤러하고 모델은 쉽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응용을 개발할 때 이 둘은 독립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 특히 뷰와 모델은 떼어내서 서로 구분해야 이쪽 모델 부분은 뷰와 독립적으로 내가 자바 FX로 만들든 안드로이드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간에 모델은 콘솔로 만들든 모델은 안 바뀌어도 된다.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바뀌면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거는 뷰하고는 별도로 갖춰야 되는 거니까. 뭐 오목을 만든다. 뭐 이러면 오목 관련된 룰들은 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목의 룰이 뷰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separation of concerns라는 개념으로 MVC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만들 때 얘는 모델과 관련된 요소일까 뷰와 관련된 요소일까는 나눠서 모델과 뷰는 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모델은 늘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뷰는 재사용이 힘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 uses가 약간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기만 하는 뷰도 있긴 있어요. 그건 확실히 뷰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조작할 수가 있죠. 조작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용자는 모델하고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모델을 보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응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거를 조작하면 그 조작된 것들이 모델로 알려지게 되겠고, 모델이 막 계산해서 필요하면은 뷰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모델, 응용의 데이터를 유지하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책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웹 쪽에서는 이 DB와 연동이 많이 되겠죠. 데이터 처리 관련 로직을 갖고 있고요. 응용 관련 규칙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응용 관련 규칙은 컨트롤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해제로 뷰나 컨트롤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뷰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응용에 따라 여러 개의 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뷰는 한 모델에 대해서 한 모델을 여러 가지 뷰로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와 상호작용,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한다.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도 하고요. 모델의 상태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가 모델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의 상태에 따라서. 영화를 보고 있는 상태, 영화가 끝난 상태에 따라서는 보여지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가 뭔가 좀 접근하기 편한 것 위주로 보여준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지금 상태에 따라서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고요. 모델을 유지를 하고요. 컨트롤러는 항상 모델 대신에 다양한 뷰를 모델 대신이라기보다는 뷰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잘못 얘기했는데 얘는 당연히 리유스가 돼야 돼요. 모델은. 예를 들어서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오목 게임을 만드는지 오목 룰들은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한 안 바꿀 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y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yes의 의미는 여기 만든 뷰가 다른 응용에서도 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응용에 사용됐던 뷰가 또 다른 응용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yes고요. 컨트롤러는 거의 리유스가 거의 개념적으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웹에서는 백엔드 쪽이 완전 모델이 될 테고,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뷰가 될 테고, 요거는 컨트롤러는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약간 프론트엔드에 조작하는 부분도 컨트롤러인가? 요건 좀 애매해요. 근데 이 MVC도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거죠. 다양하게 있어요. 구현하는 방법들이.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들은 컨트롤러로 통해서 상호작용해요. 근데 얘는 뭘 안 갖고 있어? 뭐하고 상호작용 안 하죠? 이 버전에서는 뷰하고 상호작용 안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제 모델한테 주면 모델이 뭔가 계산하고 필요하면 뷰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이 뷰를 안 갖고 있는 버전이에요. 모델은 신경 안 써, 뷰. 그래서 항상 컨트롤러만 통하고 컨트롤러가 뷰까지 갖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맞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구현돼야 되는 게 여기서 구현되거나 여기서 구현될 게 여기서 구현되거나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어떤 애가 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모델에 들어가야 되겠고 뷰에 들어갈 부분이 뷰에 들어가고 컨트롤러에 들어갈 부분이 컨트롤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컨트롤러 뷰가 명확하게 나눠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뷰가 명확하게 나눠지기가 힘들다. 그런 편에서 컨트롤러 뷰의 한 종류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뷰 중에 사용자하는 부분만 컨트롤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즉 read only 부분만 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뷰와 사용자 조작이 매우 밀접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명확히 구분이 어렵다. 아, 얘가 뷰인가? 얘가 컨트롤러인가? 나누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코드 측면에서 보면 주로 이제 GUI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GUI 컴포넌트는 뷰로 보고 그 컴포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액션 리스너가 컨트롤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코딩할 건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모델과 뷰의 분리. 뷰와 컨트롤러 어떻게 분리할까? 그것보다는 모델과 뷰의 컨트롤러까지 포함해서 모델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분리할 때에도 뷰가 한 클래스에서 너무 커지는 문제, 너무 뷰에 너무 많은 코드가 다 들어가는 문제, 그걸 어떻게 조금 쪼개서 모듈화 시킬 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프로그래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봐서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 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바 수업에서 간단한 GUI로 이렇게 게임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MVC를 잘 지켜서 좀 나눠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모델하고 나머지는 잘 나눴는데 뷰와 컨트롤러가 잘 나눠진 건가? 뷰가 너무 또 커지는, 코드가 커지는 그런 기분이 나쁜 그런 코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경험이 생기면 좀 더 깔끔하게 코딩하는 방법들이 나눠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모델하고 뷰를 좀 명확하게 잘 나눠봐라 라는 거고요. 근데 게임들 만들어 보니까 모델하고 또 컨트롤러하고 잘 안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때려부시는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모델. 뭐 바둑이다, 오목이다. 이거는 모델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검은색 돌과 흰 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룰들, 그리고 집수 계산하는 룰들, 뭐 이런 거, 오목에서 3-3이 있는지 없는지,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걸 뷰에 짜면 안 되잖아. 그건 모델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명확한데,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팩맨, 요번에 팩맨 만드는데, 팩맨의 모델이 뭐지? 팩맨의 모델이 뭘까? 막, 팩맨의 모델이 뭘까? 이게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팩맨의 모델이 뭘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응용들을 많이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응용들을 많이 만들어 봐야지만 그 응용을 설계를 잘 할 거고, 그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초점은 뭐에 가져가셔야 돼요? MVC, 모델하고 뷰를 나누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과 뷰를 어떻게 잘 나눌 건지, 그거를 좀 잘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들 하면 오목이다. 그래서 모델은 오목 게임 진행 정보, 오목 규칙. 이건 모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뷰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판을 사용자에게 보여줌. 맞죠. 컨트롤러. 오목에서 사용자 두는 거잖아. 그러면 순서 제어를 해야 되겠고, 사용자의 조작 결과를 모델에 전환. 마우스의 클릭 위치를 바둑판 위치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걸 진행하고 얘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조금 모델 뷰 컨트롤러가 왠지 조금 뭔가 역할들이 조금 그래도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나눠져. 뭐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에서는 시계 검사를 한다든가 유효한 거를, 얘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분리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걸 분리하더라도 이쪽 컨트롤러 쪽에 가면은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가 있어야 될까? 여기서 할까? 이것들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 그럼 MVC가 패턴이라고 소개됐으니까 이 내부적으로 원래 컴파운드 패턴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패턴들이 사용될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옵저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개발해 보면 옵저버 패턴은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몰라, 잘 안 쓰는 것 같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모델이 변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뷰가 모델을 관찰하는 거고, 얘 관찰 대상, 관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요 뷰들은 대부분 합성 패턴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내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뷰를 구성하는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이 모델 뷰 MVC에서 이제 원격 프록시 패턴을, 뷰와 모델이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면은 원격 프록시 패턴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바뀌는 것도 전략 패턴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중요한 건 같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separation of concern. 그래서 모델과 뷰를 우리가 잘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VC의 변형들이 있는데, HMVC라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누가 이렇게 그 여러 변형들을 소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찾아서 좀 넣는 건데, MVC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건데,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층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제 MVP, MVVM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MVC는 보통 인풋이 컨트롤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얘와 컨트롤러가 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고, 항상 MVC에서는 밖과 상호작용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컨트롤러가 모델하고만 관계 있는지 아니면 뷰하고 관계가 있는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VP는 이 인풋이 컨트롤러라는 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뷰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뷰는 모델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컨트롤러 상용하지 않고 뷰와 모델을 나누는 프레젠터라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프레젠터. 그래서 뷰가 여기로 가고 뷰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MVVM은 조금 특수한 형태. MVP의 조금 더 특수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특별한 언어에서 자동적으로 뷰 모델을 상호작용하게끔 이 선이 없어진 것 뿐인데, 뭐, 이렇게 나눠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MVP를 MVA라고도 합니다. 또는 Mediated MVC라고도 하고요. 모델 뷰 간의 상호작용을 항상 프레젠터를 통해, 얘가 미디에이터 같이 중간에 해서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뷰, 프레젠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모델과 뷰를 완전 분리하는, 얘와 얘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얘를 통해서만. MVVM은 모델과 뷰 간의 상호작용 항상 뷰 모델을 통해서 하고요. 뷰는 뷰 모델을 해제의 관계로 유지하지만 뷰 모델은 뷰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언어에서 특별하게 그걸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언어들 따라서. 개발 한계에 따라서 뷰와 뷰 모델 간의 특별한 바인딩 기술을 통해 뷰 모델과 뷰 간의 자동 동기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MVVM 형태로 또 되어 있다. 코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공엑스 게임 있죠. 틱택토 공엑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 같은 걸 만약 간단하게 만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든다. 그럼 얘를 MVC로 모델링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모델도 만들고 뷰도 만들고, 그런데 컨트롤러한테는 모델과 뷰를 다 줬어요. 그러면 요 형태, 요쪽 형태예요. 요쪽 형태. 모델은 뷰하고는 전혀 인터랙션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보드에서 동그라미 X 빈 상태가 되어 있고 승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주는 메소드. 그 다음에 셀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뷰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는 버튼을 3x3개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9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여기에 이미지를 눌렀을 때 갱신해주는 게 업데이트고, 여기 버튼 핸들러가 있는데 버튼 핸들러들을 여기에 등록시켜 주는데, 이제 새 게임하고 이 보드 버튼 핸들러 있는데,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드 측면에서 보면 GUI 컴포넌트들은 뷰로 보고, 그 컴포넌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액션 리스너는 컨트롤러로 본다. 사용자가 컨트롤러 하는 거는 여기서는 클릭하는 게 다죠. 사용자가 하는 건 클릭하는 게 다예요. 그렇죠? 클릭하는 게. 그러면 컨트롤러는 여기 보면 요것만 떼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만들면, 컨트롤러를 안 만들면 얘는 어디가 있겠어요? 모델에 가 있진 않겠지. 뷰에 가 있겠죠. 뷰에 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모델에 와 있고요. 여기 보면 게임의 진행 흐름은 여기서 제어를 해요. 실질적으로. 모델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게임 이 응용 관련 규칙인데, 이제 동그라미 하면 그 다음에 X, X 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거를 좀 제어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그것도 다시 이제 만드는 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보면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옆으로 좀 가면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아내죠. 그래서 버튼의 로우와 컬럼 정보를 얻어내고 얘를 모델에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모델에 가 있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모델과도 상호작용하고 뷰하고도 상호작용해서 게임의 어떤 진행 흐름은 여기서 제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뷰는 순수하게 그런 건 하나 아니고 이미지 보여주는 거 그런 것만 코드가 되어 있고요. 모델은 중요한 게 요거죠. 룰. 승자가 있나 없나. 그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얘를 어떻게 MVC로 모델링해서 클래스들을 나눠가지고 각각 클래스에서 어떤 코드들이 그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다 보면은 좀 더 올바르게 나눠질 수가 있을 거고, 뷰와 모델을 나누는 거는 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요번에는 똑같은 틱테토를 요 MVP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MVP 모델로. 그래서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 아까의 모델에서도 요 형태이기 때문에 요 형태가 아니라 요 형태는 뷰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요 형태이기 때문에 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거가 이에서 모델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뷰는 똑같은데 액션 이벤트 하는 처리자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서 로우 컬럼을 얻어내서 컨트롤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뷰에서 이제 뭘 처리해? 인풋을 처리하고 있죠. 아까는 컨트롤 처리했는데 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뷰로 넘어가면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면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는 어디에만 가 있어요? 뷰에만 있어요. 컨트롤러에도 없고 그리고 모델에도 없습니다. 모델에도 하나도 안 나타나. 얘도 그 코드 보면 여기에는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뷰에만 가 있어요. 아까 거는 뷰에도 자바 FX 요소가 들어있고 컨트롤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좀 더 나한테 맞다, 아니면 내가 더 마음에 든다, 아니면 어떤 쪽으로 나는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한번 요 두 개를 보면 하나는 그 MVC 형태인데 이제 모델이 뷰와 하나도 패턴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죠. 옵서버 패턴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쓸 것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예제로 든 게 요건데 요렇게 이제 여기에 자유구조 시간에 그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GUI 형태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식을 입력하면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픽스 표기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표기법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후위 표기법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찍어줍니다. 답을. 근데 쟤를 이제 MVC로 모델링 하면 뷰는 특별히 없어요. 뷰는 그거 만들어주는 거, 그 모습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만 하고 있고 모델에서 값을 바꾸면 값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그 계산을 누르면은 이쪽에 있는 표현식을 모델에 전달해 주면 되는데 모델에 전달하기 전에 발리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검사를 해요. 근데 이 발리데이터라는 거를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델에서 하는 걸 맞는 건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 갔어? 없어졌는데 보통 여기 보면 사용자의 조작 결과를 모델로 전환하는데 여기 전환할 때 내가 약간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처럼 마우스 클릭 위치를 좌표로 바꾸는 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식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못 만든 식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상하게 식이 들어오면, 모델 쪽으로 아예 안 가요. 모델 쪽으로 아예 안 가고,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판단해서 메시지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 여기에 뿌려주고 맙니다. 근데 이제, 요 식들을 분석하는 것이 모델에 있어야 되는 내용인지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복잡한 거를 만들기보다는 간단한 걸 만들더라도 MVC로 어떻게 만들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이 올 거고요. 그러면 나에게 좀 맞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고 그 형태대로 좀 복잡한 응용들을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누는 데 있다. 모델과 뷰. 그 모델과 뷰를 나눈 거는 separation concern. 관심사항이 다른 것들은 다른데 분리해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데 묶어서 구현하지 말고.